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외기 화재 등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원한 여름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여름인 만큼 실외기나 배선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도 경기 지역 곳곳에서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서쪽에 폭염을 키운 동풍이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이라 폭염뿐 아니라 기습폭우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쪽을 집어삼킨 기록적 폭염.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에 서울은 10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체감온도는 30도에 이르러 초열대야 수준이었습니다. 서쪽 지역은 서해안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어제도 파주와 가평, 광주 등 곳곳에서는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36도로 그제보다는 낮았지만 강남구와 광진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그제부터 불어온 동풍이 서쪽의 뜨거운 공기를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시기에는 이 태백산맥을 넘게 될 경우 상승한 공기는 수증기를 잃고 다시 건조해진 공기가 산 하부로 이동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공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승온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서쪽의 극심한 폭염은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풍이 부는 가운데 제주도는 10일 아침까지 지형에 의해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며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며 갑자기 강해지거나 같은 지역에서도 비의 양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극심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가 반복되는 극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는 날씨.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가는데요. 7월 초부터 대체 날씨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근본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육지가 찜통으로 변해버린 데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북 영덕에서 참치 6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아열대 어종인 참치가 대량으로 그물망에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이유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대륙에 갇힌 구조의 수심도 얕아서 우리 바다의 온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1.5에서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3.9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바다의 온도는 육지의 무더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뜨거워진 해수면이 대기를 가열하고 고기압을 강화해 고온다습한 공기를 육지로 불어넣습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한반도 근처를 빠져나가면 좋은데 계속 머물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제 육지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계속 이 폭염을 긴 시간 좀 끌어가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것도 뜨거워진 바다에서 수증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는 최근 10년 평균의 10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해의 온도를 보면 1970년대 13.8도였지만 2022년에는 16도에 육박하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강수 일수의 변화 역시 30mm 이상의 강한 강수인 경우에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0mm 이하의 약한 강수 일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난화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강수의 강도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육상 폭염, 해양 생태계 파괴,
태풍과 집중호우를 몰고 오는 바다 폭염이 연간 300일 가까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서울은 118년 만에 가장 심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노출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내뿜는 뜨거운 기운까지 더해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땀이 쏟아집니다.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래서 옷도 금방 다 젖어버리고 너무 덥고 동남아 날씨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아스팔트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견디기 힘든 여름일 것 같아요. 땡볕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럼증부터 근육 경련, 심하면 의식까지 흐려집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85명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1년 전보다 3배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온열 질환자 발생 양상은 전국 분포도와 달랐습니다. 주로 길가나 공원 등 야외 활동 공간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대도 한낮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몰렸고 청장년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이실지라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하시고 무리하게 운동이나 작업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온열 질환에 걸리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 운동 등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야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설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른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벌써 역대 2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정부는 오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수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도를 넘나드는 역대급 폭염이 덮친 오후 서울 시민 177만 세대의 전력을 보내는 이곳 화력발전소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에어컨 사용 증가로 평년보다 빠르게 전력 수요가 늘면서 발전량도 700메가와트,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이른 폭염에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 공급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4도를 넘는 가운데 이곳 발전소의 실내 온도는 39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 발전소는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7월 초 장마 대신 찾아온 폭염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최대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2주나 빨리 90기가와트를 넘어 7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 곳곳이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다음 날에는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를 찍으면서 역대 전력 수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력 거래소의 수요 전망이 번번이 어긋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일단 예비 전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폭염이 이어져 전력 수요가 증가하거나 발전 설비 이상으로 예상보다 전력 공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폭염 피해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나면서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실외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 10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강검진시설과 서점 등이 모여있는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화재 열기에 건물 외벽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30m 아래 도로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환자와 직원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나왔어요.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많이 튀어나왔어요. 계단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인근 건물에 화재 잔해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건물 외벽도 많이 터지고 특히 또 파편들이 많이 튀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좀 고온 다습해서 실외기가 과열이 돼서 최근 울산과 부산에서도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폭염 속 냉방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총 1,400여 건, 2020년 221건, 2022년 273건, 지난해 38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시기별론 6월부터 에어컨 화재가 증가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7월과 8월에 각각 400건이 훌쩍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외기 먼지 제거와 전선 점검 등 냉방기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조사당국이 자료 확보를 끝내고 기체를 항공사에 반환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위원회는 기체 조사가 끝난 에어부산 사고 여객기를 항공사에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한 결과 현장에서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체를 돌려받은 에어부산과 보험사는 사고 기체의 기체, 날개, 수평 꼬리 날개 등을 12등분으로 분리해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병원 가운데 최단 기간에 첨단 로봇 수술 3,000사례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창원병원은 지난 2017년 첨단 로봇 수술기인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7년 7개월 만에 로봇 수술 3,000사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과를 보면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순으로 로봇 수술 사례가 많았습니다. 삼성창원병원은 다빈치 XI와 다빈치 SP 등 로봇 수술기 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40대에 걸쳐 인스타그램을 소셜미디어 앱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G앱 리테일이 패널 조사를 통해 추정한 2025년 6월 세대별 SNS 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40대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637만 명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는 40대가 네이버 밴드를 가장 많이 이용했지만 1년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세대별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20대 미만 400만 명, 20대 709만 명, 30대 596만 명으로 10대에서 40대 전 연령층에서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했고 SNS 앱 사용 시간 또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5, 60대는 네이버 밴드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접는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 전 세계 최초로 미국 뉴욕에서 공개됐습니다. 연평균 30% 고속 성장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더 얇고 가볍게 만들었고 특히 접었을 때 생기는 주름 방지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800년대 미 해군 조선소였던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삼성전자의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신작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전작보다 26% 두께가 얇아졌고 24g 더 가벼워진 반면 화면은 11% 넓어져 갤럭시 스마트폰 중 최대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접었을 때 화면 주름에 영향을 주는 힌지의 충격 분산 기능이 향상됐고 티타늄과 초방막 강화 유리가 화면에 사용돼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은 테두리를 역대 갤럭시 제품 가운데 가장 얇은
1.2mm로 줄여 화면을 키웠고 31시간 동안 영상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AI 적용에 고전 중인 애플과의 차별화를 위해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와 삼성 자체 AI의 통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사용자의 음성과 영상,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기능을 고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These foldables are setting a new bar. Galaxy AI translates your word into actions, and our latest camera sees, understands, and responds to you. 애플도 내년 폴더블 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는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출시하며 거센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접는 스마트폰 시장은 2030년까지 1,188억 달러까지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 만큼 더 얇고 더 가벼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인 반도체에도 관세 칼끝을 겨냥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불안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작은 만큼 관세로 인한 타격은 다른 품목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관세가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 모르는 만큼 대응책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급망 변화와 시장 재평 같은 구조적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생산시설을 더 짓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서 안정화되기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3년 이내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체 불가라 자동차나 철강처럼 높은 관세를 매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의 반도체 부품이나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고관세를 한다면 미국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함께 50% 관세가 예고된 구리도 미국의 한국산 수입 비중이 3.5%에 불과해 타격은 적겠지만 구리값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최대 200%의 초고율 관세를 앞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1년가량의 유예기간 동안 현지 생산 확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가 관세 타격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시각 9일 오후 3시 5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8% 오른 11만 2,0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으로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 1,900달러대를 약 한 달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적어도 3%는 너무 높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폭염 속에 충남 금강에서 물놀이하다가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동창끼리 놀러 왔다가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강가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잠시 뒤 실종자 중 한 명을 들것에 실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충남 금산군 제천면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 4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울 밑에는 좀 세고요. 10년 전에는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고가 없었고요. 물놀이를 온 일행은 모두 5명. 물에 들어가지 않은 한 명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 180여 명과 조명차와 보트 등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벌였고 실종자들을 수색 3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사고 발생 지역이 물놀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입수 금지 지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하던 최초 지점은 약간 유속이 눈에 보일 정도 보입니다. 구조자 전원 4명, 안전장비, 구조 구명조끼 등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구역 접근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스마트폰 뒷면에 신용카드 같은 물건이 있는 상태로 무선 충전을 하면 과열을 유발해 고장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이나 차량에서 무선 충전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잘못 쓰면 과열이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제품 전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하며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거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 제18회 주니어 닥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35개 참여기관에서 350여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 성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8세부터 16세까지며 신청은 주니어 닥터 누리집에서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7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